이제 팀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과 마요르카의 결별은 확정적인데요. 스페인 매체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코프 마요르카의 후안 카를로스 타우라 기자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강인이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스로 탈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아웃 조항에 명시된 1,800만 유로에 결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이적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을 뿐이다. 이강인의 미래는 마요르카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인다라고 전하며 이강인의 이적이 굳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강인은 2021년 여름 발렌시아에서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마요르카와 4년 계약을 맺은 이강인이지만 작년 겨울 여러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적설이 이어졌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1월 열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요르카를 떠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가 이강인에 대한 이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이강인은 마요르카 SNS 계정의 팔로워를 끊으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도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3천만 유로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팀 핵심인 이강인을 놓치기 싫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마요르카도 더 이상 이강인의 이적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포도 피차에스는 19일 이강인의 이적설에 대한 보도를 정정했습니다. 앞서 매체는 카데나 세르의 라디오 방송 세르 데포르티보스를 인용해 웨스트햄은 올여름 바이아웃 1,800만 유로를 내고 이강인을 영입하려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오보였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프리미어리그 팀은 웨스트햄이 아니라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아스톤 빌라다. 우리가 잘못 전달했다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올 시즌 보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수준이 아주 높고 젊은 나이는 많은 팀들이 재정적 측면에서 클럽들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을 원하는 클럽은 아스톤 빌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 있다. 발렌시아로부터 자유계약으로 얻은 이강인을 겨우 2시즌 만에 팔게 됐지만 마요르카에는 세기의 거래가 될 수 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가 팀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라리가의 발렌시아에서 10년 동안 유스 생활을 시작으로 클럽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거절한 후 발렌시아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해 2018년 10월 발렌시아에서 만 17세 253일의 나이로 유럽 프로축구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2021년 이강인은 발렌시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스페인 라리가의 마요르카에 합류해서 새로운 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강인의 발렌시아 이적은 선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발렌시아 구단에서 이강인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 구단 측은 브라질 공격수 마르코스 안드레를 영입하고 이강인이 차지하던 모니유 쿼터 자리를 내주기 위해 이강인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인데요. 결국 이강인은 발렌시아보다 훨씬 더 약한 전력을 지닌 팀이라 평가받던 마요르카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발렌시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내보낸 뒤 큰 부진을 겪고 강등권까지 추락하는 수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 37년 만에 발렌시아의 강등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발렌시아는 17일 오전 4시 22-23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9라운드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요. 발렌시아는 승점 27점에 머물며 18위에 올랐습니다. 젠나로 가투소 감독을 경질하고 루벤 바라하 감독을 선임한 발렌시아는 세비야전 승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에딘손, 카바니, 호세가야, 유누스 무사 등 핵심 자원들을 모두 내보냈으나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발렌시아는 세비야를 상대로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었고 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로 단 한 경기도 승리를 하지 못했을 정도로
거의 막장 수준으로 팀 분위기와 기세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발렌시아는 강등의 늪으로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중인데요. 발렌시아는 87-88 시즌 라리가로 승격한 후 강등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세라면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발렌시아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선수단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가 8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수단을 갖추고도 강등권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발렌시아 팬들은 현재 발렌시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말 암울한 전망과 함께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비드 실바, 후안 마타 등 수많은 스타들이 거쳐갔고 이강인이 유스 때부터 활약하며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엔 스페인 라리가 우승을 2회나 했고 자주 상위권에 들며 유럽축구연맹 대항전 무대에 나갔습니다. 3-4시즌 과거 유로파리그에서도 우승을 했으며 코파 델레이에서도 7-8시즌, 18-19시즌 우승에 트로피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부진할 때도 좋은 유망주들을 계속 배출해 적절한 이적료에 판매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들어 명성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는 피터림 구단주의 횡포가 컸습니다. 피터림 구단주는 감독이나 보도진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틀어진 방향성을 제시하면 가차없이 내보냈습니다. 핵심들이나 특급 유망주들도 피터림 구단주의 독단적인 경영 속에 이탈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 방침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결국 강등 직전까지 내몰리며 35년 만에 2부 리그로 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발렌시아는 완전히 침몰했고 구단주 피터림을 향한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라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체는 강등 위기에 빠진 발렌시아의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들은 발렌시아의 구단주 피터림과 임원들을 지목했다. 발렌시아는 죄인 피터림과 몇몇 책임자들에 의해 쇠퇴의 단계에 들어섰다. 세비야전의 지옥같은 패배로 발렌시아는 17위, 알메리아에 3점 뒤진 리그 18위를 기록했다. 중국계 싱가포르 최대 주주인 피터림은 발렌시아 스포츠 프로젝트를 백지화했고 피터림은 젠나로 가투소에게 눈이 멀어 팀의 지휘권을 넘겨주었다. 이후 가투소 감독은 연이은 성적 부진과 팀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는 림을 발견했고 가투소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러자 피터림은 보로를 감독으로 임명시켰고 핵심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탓도 있지만 가투소보다 떨어지는 수비력으로 발렌시아는 완전히 침몰했다. 설상가상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로 임금 체불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기장 밖에선 2,000명 이상의 팬이 모여 발렌시아를 입으로 데려가려는 피터림과 그의 임원들에 대한 시위를 벌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경기장 VIP석으로 가는 입구를 봉쇄했다라며 분노한 팬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라리가에 없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발렌시아의 몰락을 보면 이강인의 마요르카 이적은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